안녕하세요. 복지만 챙겨도 먹고 사는데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드는 부자 아빠 100억입니다. 매일 도움이 되는 핵심 정보만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난방비 폭탄으로 깜짝 놀라신 분들을 위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번 달 난방비 폭탄으로 대부분의 가정에서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많은 가정에서 2배 혹은 그 이상 오른 가스요금에 많이 당황하셨을 텐데요. 수입 LNG의 가격이 많이 상승한 탓으로 정부에서 가격 상승을 어느 정도 통제해왔으나 하필 요금 인상 시기가 겨울이어서 각 가정에서 느끼는 체감은 엄청납니다. 심지어 올해 2분기에 또 한 번의 상승이 기다리고 있어 내년 겨울이 벌써 걱정됩니다. 이번 가스 요금 인상으로 많은 가정에서 놀라셨겠으나 특히 중앙 난방 방식의 아파트에 거주 중인 분들이 타격이 더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난방 방식은 각 가정마다 온도를 조절할 수 있지만 중앙 난방 방식은 개별적으로 온도 조절이 안 되어 요금 인상의 무방비인 탓입니다. 이전에는 중앙 난방 방식이 더 저렴하다고들 이야기했었지만 이제 가스 요금이 상승하면서 상황이 역전된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잘못된 습관으로 세워놨던 가스비를 줄이는 방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겨울철 난방비 폭탄의 주범은 잘못된 보일러 설정과 나도 모르게 했던 습관들 때문인데요. 올바른 보일러 설정 방법을 알고 사소한 습관 하나만 바꿔도 한 달에 적게는 몇천 원 많게는 몇만 원까지 아낄 수 있으니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겨울철 난방비 절약 방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일러의 설정 방식은 실내 모드, 온돌 모드, 예약 모드 3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은 실내 모드인데요. 실내 모드는 보일러 컨트롤러에 있는 온도 센서로 실내 온도를 측정하여 일정 온도를 유지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바로 온도 센서인데요. 보일러 컨트롤러 아래쪽에 온도 센서가 있는데 센서가 적정 온도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보일러는 계속 작동하게 됩니다. 즉 바닥 온도 기준이 아니라 공기 중의 온도를 바탕으로 보일러가 계속 돌아가므로 집안 환경 전체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단열이 잘 되지 않고 외풍이 불어 실내 공기가 차가운 집이라면 보일러가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일러가 계속 돌아간다면 당연히 난방비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집에 살고 있다면 우선 단열 폭봉이, 문풍지, 두꺼운 암막 커튼 등으로 외풍을 차단하는 게 필요합니다.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따르면 창틀에 문풍지를 두르는 것만으로 실내 온도 1도가 상승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실내 온도 1도가 올라가게 되면 한 달에 9,000원 정도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외풍을 차단을 해줘야 합니다. 창틀 아래와 위쪽을 보면 미세한 틈새가 보일 겁니다. 보통 문풍지만 두르고 여기까지는 많이 신경 쓰지 않는데 이 조그마한 틈 사이로 여름철에는 모기와 날파리들이 들어오고 겨울철에는 외풍이 들어옵니다. 창문 문풍지는 다이소에 흔히 판매되고 있는데요. 가격은 1,000원밖에 하지 않으니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고 설치도 매우 간단한 편이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활용할 수 있는 난방용품은 에어캡입니다. 뽁뽁이라고 불리는 에어캡은 많이들 사용하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뽁뽁이라고 불리는 에어캡은 다이소에서 몇천 원만 주면 창문에 붙일 수 있는 충분한 양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에어캡은 창과 방 사이에 공기층을 만들어 외풍을 차단하는 효과와 열손실을 막아줍니다. 에어캡의 뛰어난 단열 효과는 KCL의 실험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추운 겨울 에어캡을 붙였는데 실내 온도가 2도 상승하는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실내 온도가 2도 올라가면 한 달에 4만 원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가장 뛰어난 단열 아이템인 만큼 난방비 절약하기 위해선 겨울에 에어캡은 꼭 붙이는 게 좋습니다. 이 뽁뽁이를 창문에 붙여 집안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실내 공기가 차갑다면 보일러를 실내 모드로 설정하기보다는 온돌 모드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온돌 모드는 바닥을 데워주는 물의 온도를 측정해 보일러가 작동하여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고 보일러가 무리하게 작동하는 일이 없게 합니다. 간혹 집을 따뜻하게 하려고 보일러를 트는데 온돌 모드로 할 거면 왜 보일러를 트냐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온돌 모드는 바닥은 따뜻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잠을 자거나 일상생활을 할 때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실내 모드로 하면 집안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 보일러가 작동되므로 우풍이 심한 집에는 과도한 도시가스 사용을 촉진시키게 됩니다. 실내 공기가 차가운 집이라면 온돌 모드는 선택이 아닌 필수겠죠. 그렇다면 온돌 모드는 몇 도가 적정한 온도일까요? 최대 온도에서 15도를 뺀 온도 정도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최고 80도까지 높일 수 있다면 65도가 적정 온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구마다 환경이 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실내, 온돌 모드 등을 내 집의 특징에 알맞게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잘못 알려진 내용으로 수도꼭지를 방향에 따라 난방비가 더 나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수도꼭지 온수를 틀고 난 뒤 수도꼭지 방향을 냉수 방향으로 돌려놓지 않으면 난방비 폭탄을 맞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는 수도꼭지에서 물 조금씩 새어 나올 경우에만 해당되며 물이 새지 않는다면 난방비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 이유를 보일러 작동 원리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보일러는 극수의 압력 차로 기계가 작동합니다. 수도꼭지를 틀면서 보일러의 압력 차이가 생기는데 이러한 압력 차이를 감지하면서 보일러가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수도꼭지의 노후화로 인해 물이 새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도꼭지 방향 때문에 난방비 폭탄을 초래하는 일은 없으니 수도꼭지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편 난방비 폭탄을 맞기 싫은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희망 온도를 자꾸 변경하게 되면 보일러가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정 온도를 고정하고 웬만해서 변경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외출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외출할 때 난방비 절약을 위해 많은 분들이 외출 모드 또는 보일러를 끄고 나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외출 모드나 보일러를 아예 끄고 가는 것은 집안의 열기를 싹 다 사라지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난방비 절약을 위해서는 이런 잘못된 생각과 습관을 버리는 게 필요합니다. 겨울철 외출할 때는 평소에 설정했던 희망 온도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추고 외출하는 것이 오히려 난방비를 절약하는 방법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물론 노후화된 집이나 단독주택의 경우 원래 내부 온도가 아주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희망 온도를 조금 낮춰두는 게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래되지 않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은 희망 온도를 3도 정도 낮춰두는 것이 외출이나 끄는 것보다 확실히 더 유리합니다. 또한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내는 방법 중 하나는 적정 습도를 유지하는 것인데요. 적정 습도를 유지하면 겨울의 건조함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실내 공기순환이 빨라져 집안에 열을 빨리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습기를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가습기를 튼다면 공기순환을 촉진해 실내 온도를 빠르게 오고 열을 오래 유지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가습기가 없는 분들은 젖은 빨래를 널거나 집안에 분무기를 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밖에도 겨울철 방한 용품으로 전기 매트, 온수 매트, 난방 텐트, 라디에이터, 내복 등을 적극 활용하여 난방비를 절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을 모두 다 해도 난방비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우리 집 보일러가 오래된 보일러가 아닌지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노후 보일러는 보일러 안에 녹물이나 찌꺼기, 이물질 등이 쌓여 있어 난방 효율도 매우 떨어질 뿐만 아니라 난방비가 비교적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0년 이상 된 보일러는 교체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문제는 역시 돈이죠. 보일러를 교체하는 게 저렴하지 않아 망설이는 분들 계실 텐데요.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면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각 지자체에서 시행 중입니다. 작년까지는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이제는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게 변경되어 아주 편리하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일러가 10년 이상 된 집이라면 반드시 지자체에 친환경 보일러 변경 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러한 지원 사업 혜택 받아 보일러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한다면 난방 효율도 높아지고 난방비 또한 절약할 수 있을 겁니다. 친환경 보일러 지원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거주지 시군구청 환경부서에 한번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울 종로구를 예로 든다면 서울 종로구청 환경과로 전화해 보시면 지원받을 수 있는지 바로 확인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내 집에 알맞은 보일러 설정 방법으로 난방비를 절약하는 방법과 시중에 알려진 잘못된 정보들까지 확실히 알게 되셨을 겁니다. 이번 영상만 숙지하셔도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난방비 폭탄으로 당황하는 일이 없으실 겁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생활에 필요한 더 다양한 복지 혜택 및 정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도움되는 정보를 매일 접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